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팟캐스터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주시는 한국타거스의 이혁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삼척이라고 여기서 아주 먼, 서울에서 먼 네, 그 망상해수욕장을 갔다 왔습니다. 아, 망상을 하시러? 네, 제 아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겨울바다인가요? 네, 겨울바다죠. 아, 그렇군요.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거기 삼척에서 유명한 게 물닭갈비라고요. 물닭갈비요? 네, 닭갈비에다가 이렇게 국물이 들어간. 아, 네, 그게 그런 게 유명하다고 있군요. 하네요. 네, 그걸 먹고 왔죠. 어우, 맛이 있을까? 조금 의심은 들긴 하는데. 아, 술안주로는 완전히 그래요? 맛있는. 네. 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국물 떡볶이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국물이 아주 많이 들어간 아하. 약간 닭볶음탕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독특한 맛이죠. 아하. 우리도 삼척 한번 가야 되겠네요. 삼척 하면은 저는 그게 생각나는데 그 지역민들한테는 죄송한데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그렇죠. 네. 아 죄송합니다. 그거밖에 생각. 그래서 실제 망상해수욕장에 이제 12시 이후에는 못 들어가고요. 아, 그렇죠. 삼엄하죠. 아직까지도. 예. 아니 근데 겨울바람을 좀 많이 쐬셨나 봐요. 목소리가 약간 감기 든 듯한. 네. 그런 목소리네요. 바람 맞았더니 감기에 걸려서.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더 열심히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신제품이 네. 이제 오늘 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제 한국에서 기획을 해서 예. 이제 제품 드디어 오늘 나오죠. 저희가 오. 뉴포트 시리즈라고 타거스 캘리포니아라는 이제 한 단계 높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런칭하는 제품들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발표될 예정이죠. 아. 예. 한 단계 높은 프리미엄 제품이 타거스 캘리포니아라고요? 네, 타거스 캘리포니아라고 이름을 지었죠. 왜 캘리포니아입니까? 저희 회사 본사가 어쨌든 캘리포니아에 있고 예. 또 제품도 뉴포트 시리즈거든요. 뉴포트 시리즈도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이제 뉴포트 비치를 이제 그걸 따와서 이제 만든 아하. 제품군으로 볼 수가 있죠. 예. 아니 그게 한국에서 디자인한 모델 아닌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획을 했고 이제 예. 미국하고 이제 한국과 같이 디자인해서요. 예. 여성하고 이제 젊은층 대상으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시판하는 한국이 최초 런칭하는 제품이죠. 예. 아니 그래서 이름이 조금 그런데요. 네. 타거스 삼척 뭐 이렇게 달아야지. 타거스 캘리포니아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아직도 미제를 좋아하시는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가 미국 회사라.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 공식 쇼핑몰부터 사은품 및 저희 제품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긴 미국 50개 중에 캘리포니아가 제일 크잖아요. 경제력도 네.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력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디자인했으면 뭐 타거스 서울 아니면 타거스 삼척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딱 좋을 텐데. 아, 이미 예전에 저희가 재작년에 기획한 거는 서울 백팩이 있어요. 아, 있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캘리포니아로 아하.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면 저희 동네 이름 붙여도 되는데 타거스 신사 좋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번에 한번. 네. 왠지 일본 신사 느낌이 들어서. 아이 왜 또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 관련된 광고도 네. 인스타그램에 올라간다고 하셨죠? 예, 저희도 이제 인스타그램에 저희 이제 신제품 이제 광고할 예정이고요. 예. 일단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페이스북에서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대표님은 인스타그램이에요? 아, 요즘 또 대세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다라고 해서 저희 모델인 사나하고 루시도 인스타그램에 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게 페북과 인스타그램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저희는 아직 안 해봤는데 대부분 해본 업체들 얘기는 예. 인스타그램이 더 낫다라는 사진하고 어쨌든 비주얼이 더 강하니까 그렇군요. 어차피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에 인수됐잖아요. 어차피 광고를 두 개를 다 올려도 되고요. 아하. 하나만 올려도 되고 근데 일단 저는 인스타그램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더 잘 돼 있으니까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나와 루시에게 네.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도 좀 태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태그를. 아, 그렇죠. 이게 주식 초보자들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두 친구도 관심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뭐 저도- 저희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도-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애청자분들도요. 이 비트코인 도대체 어디까지 뜰 것인가? 이게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요즘 경제지의 절반은 다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저를 떠올리실 것 같아. 제가 또 오를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 뭐 이 대표님이랑 제가 네. 투자하는 거 말렸다고 네. PD가 아까부터 막 네.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냥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투자 자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비트코인이 9,000달러를 돌파했죠. 예. 다음에 만날 때 $10,000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 가격도 이제 16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7조가 넘죠. 18조 정도 되는 거죠. 어우, 장난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금융계 이제 2인방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를 합한 것보다 높아졌어요. 와.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최고 경영자인 이제 로이드 블랭페인 사장님도 인터뷰에서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은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죠. 본인에게는 아주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최초로 어쩌면은 중앙은행과 이제 정부의 개입 없이 이제 커뮤니티 간에 상호 협의한 최초 화폐라고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 비해서요. 그렇군요. 아니 골드만삭스 CEO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건 스탠리 CEO는 뭐라고 합니까? 모건 스탠리 CEO도 이제 CNBC에서 인터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히 유행이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모든 금융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네. 보고 있는 건가요? 최근 몇 달 사이는 확실히 그렇게 변했지만 아직 또 JP 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몬 회장은 과거에 이제 최근이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튤립 예. 사태하고 똑같아서 아직 사기라고 아하. 얘기했죠. 예, 그게 아직 변하진 않은 상태죠. 아, 근데 왠지 이분은 네. 이 마지막 희망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에서도 인정을 했다는 것은 네. 이제 달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대신에 새로운 화폐, 네. 커뮤니티들끼리 인정했음에도 이렇게 주류가 된 네. 비트코인.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또 모르죠. 이분들도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지 이걸 이용해서. 아하. 아. 자기들이 직접 네.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네. 선물 거래 이야기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게 네. 실제로 네. 실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올 연말 전까지는 네, 개설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12월 11일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날짜는 확정되진 않은 상태예요. 어허. 그렇지만 이제 CME 그룹 시카고 상업거래소 웹사이트를 가시면 지금 한국어로도 아주 친절하게 잘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선물 거래 방식, 최저 금액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죠. 아하. 이 선물 거래가 미리 산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시카고 상업 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 상징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상징성은 아무래도 좀 독특한 내용들이 좀 있죠. 이게 원래 선물 거래는 한 달이든 세 달이든 6개월이든 실제로 이제 현물을 받든 현금으로 받든 둘 중에 하나 선택권이 있는데 예. 비트코인은 현물 거래만 진행을 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유를 선물로 이제 매입을 했을 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원화일 경우에는 실은 원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집으로. 예.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원유를 직접 받지 않고 현금으로 이제 그 세틀멘트라고 하죠. 현금으로 이제 거래를 맺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의 경우에는 현금 거래만 이제 허용이 된다고 해요. 아, 비트코인을 보내주는 건 아니군요. 네, 현물 인도는 아직까지 이제 검토되지 않고 있고 예. 대신 이제 비트코인 이제 기준 가격이 있어요. 아. 기준 가격이 이제 BRR이라고 하는데 기준 가격하고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 실시간 지수 BRTI 두 가지가 이제 지금 CME 그룹 가시면은 그 가격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가격을 기반으로 처음 선물을 구매한 가격하고 실제 인도했을 때 가격 그 마진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나 손실이 나는 거죠. 아하.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제 수업 시간에 좀 졸다가 네. 요 부분을 희미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선물 거래에 등장하는 품목들이 보면은 네. 곡식이라든지 그렇죠. 원래 곡식으로 시작했죠. 예, 쌀, 그리고 뭐, 네. 기름, 석유 네. 이런 검증된 네.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자면서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선물 거래를 한 이유가 그랬기 때문에요. 예, 예. 매우 중요한 물건인 경우에 예.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데 예. 그 리스트에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네. 뭐 이거 자체만 보더라도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에서 인정한 것보다 더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의미가 크죠. 네. 실제로 이게 비트코인이 이번에 선물 거래로 인해서 어쨌든 장점과 단점이 이제 공존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하나하나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점은 이제 넓은 저변, 이제 저변이 훨씬 넓어지겠죠. 예. 일반 기관 투자사들도 이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금융 당국 규제가 많아서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가 좀 제약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선물 거래로 인해서 이제 미국 내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합류해서 특히 이제 공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제 그래요? 뭐 공매도 및 레버리지 등을 통해서 이제 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동안 거래 어려움이 분명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BRR 이렇게 기준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편리해진 게 사실이죠. 그렇군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그 현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쉽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예. 하긴 선물 거래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변동성을 낮추는 취지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해지라고 하죠. 위기 리스크 해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이 써는데 실제로 CME 그룹의 이제 레오 멜라메드 회장도 이번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아주 와일드한 이 변동성을 좀 더 완화시킬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장담을 했죠. 아, 아니 그러면 이 대표님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그 상어 이빨이 네. 뭐 고등어 이빨이나 이렇게 조금 네. 날카로움이 무뎌지는 건가요?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단점으로는 그러니까 예상되는 거는 아직 그 부분은 변동성이 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예상들을 해요. 아, 예. 그래요? 특히 이제 오히려 그 비트코인 거래하지 않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만 의지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도 하거든요. 반대로. 네. 네. 상어 이빨이 더 날카로워질 네. 수도 있다. 네, 더 이 편차가 더 등락폭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물론 지금 이제 하루에 이제 등락폭이 이제 20%가 넘으면은 이제 거래가 중단되는 그 내역은 들어가 있지만 예.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일단은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공매 세력들이 이제 비트코인 실제 투자한 거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공매도를 이 선물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변동폭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이제 단점은 이제 CME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가격 데이터가 아주 불안정하다는 건데. 그래요? 예,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거래소 자체도 많이 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CME 그룹에서 사용하는 가격 지표는 이제 크래켄이라는 거래소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격을 참조하고 있는데 예, 예. 최근에 이 거래소가 이제 다운이 돼서 문제가 있었죠. 외신에서 본 것 예. 같아요. 물론 이제 국내도 이제 빗썸 거래소도 이제 시스템이 다운된 적이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CME 그룹에서는 그 외에도 이제 크래켄 말고도 뭐 비트스탬 그다음에 GDEX 그리고 itbit의 이제 거래소에 있는 가격도 같이 이제 끌고 와서 이제 표시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크라켄은 그 미지의 문어 이름 아니에요? 문어 괴물? 아 그런가요? 말 그대로 크랙하고도 비슷해서. 그럼 이 대표님, 네. 이 선물 거래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크리스마스 선물할 때 그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퓨처라고 하죠, 퓨처. 예. 네. 요 선물 거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선물 거래 이제 역사를 한번 보면 이제 선물 거래 시초는 1700년도에 그 일본의 그 오사카 근교에 있는 도지마 중심으로 이제 한 미국 거래로 여겨지고 있대요. 그래요? 네. 17세기경 그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이제 지방 제수들이 이제 세력 확장 방지를 위해서 이들을 매년 6개월 동안 오사카에 강제로 살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대요.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오사카에 묶여 지내던 제후들 중에 일부가 경비가 부족해서 이제
가을에 수확 예정인 쌀을 담보로 하여 물표를 발행해 경비를 조달해 사용하곤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물표들이 이제 상인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요도야라는 거상이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래소 역할을 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도지마 쌀 거래소로 이름이 알려진 일본 최초 상품 거래소는 선물 거래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선물 거래 형태를 좀 갖추고 있는 비슷한 그렇다고 형태를 하죠. 한 거군요. 네. 아니 그러면 현대적 의미의 선물 거래는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네, 현대적 어쨌든 선물 거래소의 그 시작은 역시 미국의 시카고에서 시작됐죠. 1949년에요. 아하. 그래서 이제 미시간 운하 개통으로 이제 곡물 거래 중심지가 된 시카고는 각종 자연 재해로 인해서 곡물 거래에 차질을 빚게 되자 이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선물 시장을 고안해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쌀과 밀 같은 이제 곡물로 시작한 선물 거래가 이제 점점 이제 근, 은, 동, 원유 등의 상품으로 확대가 됐고, 1970년대부터는 이제 금융 상품이 발달하면서 이제 대부분 선물 거래가 이제 금융 상품이 차지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까지 가세하게 된다. 이 선물 거래 그 규모도 엄청 늘어날 것 같네요. 자, 근데 이렇게 선물 요런 상품이 나와 버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보면은 선물, 옵션, 뭐 FX,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굉장히 금융공학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여기에 편입이 되고 또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엄청난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FX 안으로 들어가서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율하고 그래요? 비슷한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공매도 세력과 이 매입 세력 간의 어쨌든 힘겨루기가 계속 될 경우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될 수도 있죠. 그럼 엄청나게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 지금 예측점을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제가 또 졸다가 들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옵션 선물 시간이었는데 블랙 숄츠 모델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그 선생님이 아유 나는 고등학교로 돌아간 줄 알았어. 칠판을 한가득 필기를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블랙 숄츠 모델 뭐 무슨 모델 하면서 근데 이 양반이 알고 봤더니 노벨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걸로.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델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비트코인으로 다시 한번 또 재앙이 올 수도 있겠는데 진짜. 어쨌든 앞으로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1년 정도는 관망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 실제 이제 선물 거래도 지금 그 계약 조건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선물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4만 달러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 그 계좌를 통해서 이제 수익과 손실을 구분받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4만 달러를 투자해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죠. 근데 그 정도면 우리나라 큰손 개미들은 할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이 선물 시장이랑 현물 시장이랑 비교할 때 꼬리와 개 비교하더라고요. 근데 선물은 분명히 꼬리인데 이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게 지금 비트코인에는 아주 정확한 비유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 선물 시장이 개설되면서 뭐 좋아지는 점도 있지만 오히려 비트코인 현물 시장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이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역시 비트코인의 그 거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물 거래가 너무 몰리게 되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진짜 지금 어쨌든 선물 거래가 시작되는 한 일주일에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건이나 골드만이나 이 금융 재벌들의 본성 저는 기본적으로 사악하다고 보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비트코인을 활용을 한 다양한 선물 옵션 상품을 만들어서 분명히 투자자들을 현혹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진짜 비트코인 그 자체도 사실 리스크가 크지만 선물 시장은 쳐다도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옳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선물 시장 자체가 변동폭이 더 커질 수가 있고 뭐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면은 효과를 통해서 손실이나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을 개인이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누가 번다는 식으로 이 비트코인이 뜨면서 엉뚱한 데다가 돈을 벌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유명해지면서 관련 도메인들도 가격이 이제 폭등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어떤 도메인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 나온 그 도메인 중에 ethereum.com 의 가격, 지금 도메인 가격이 지금 $10,000,000의 시장에 나왔다고 해요. 으이? 그러니까 100억이 넘죠. 도메인 하나가요? 네. 그래서 아마 닷컴 버블 그 당시에 이제 보시면은 뭐 바이닷컴 뭐 그런 도메인들이 엄청난 금액이 팔렸듯이 지금 디지털 화폐 도메인들이 몸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죠. 그쵸. 닷컴 버블 때 우리나라에도 코리아닷컴 그렇죠. 그거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10억이 넘어. 예, 지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코리아닷컴. 네. 그래서 지금 2014년에 비트코인 wallet.com이라는 도메인이 $250,000,000에 판매된 이후 예.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더리움의 약자인 ETH.com 도메인이 $200,000,000에 판매가 됐어요. 와, 이것도 이제 장난 아니군요. 일반인이 산 게 아니고 또 도메인 투자자가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네. 비싸게 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예. 이 도메인을 산 거죠. 와하. 그래서 현재까지는 ETH.com이 이제 현재까지는 가장 오래 판매된 도메인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건데 가장 높은 건 또 뭐예요? 그거는 약간 다르죠. fly.com이라고 해요. 플라이닷컴요? 네. 항공사인가요? 제가 아직 안 들어가봤는데요. 네. 그게 한 300만 불, 약 30억 좀 안 되게 판매가 됐다고 해요. 와하. 그렇지만 이제 이더리움닷컴이 만약에 $10,000,000에 판매가 되면 예. 네, 단순간에 1위로 올라가겠죠. 그렇겠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대세 화폐로 자리 잡고 있으면은 왠지 미국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달러 하락 속도 보면 심상치 않죠. 특히 이제 원화 대비해서 지금 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1,088원까지 하락했거든요. 네. 오, 많이 하락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업 기업한테는 어쨌든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수익 기업들은 신나할 테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계산하기 좋아서 네. 좋아요. 네. 1달러당 1,000원. 네. 얼마나 편해요. 예전에는 1,100, 그쵸. 1,200을 곱해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시카고 연준에서 발표한 그 FCI 금융 여건 지수 지표도 마이너스 0.93을 기록했다고 해요. 예, 예. 이거는 이는 지금 2001년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올해 지금 금리 인상을 2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달러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아니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연준 금리 인상이 너무 늦었고 일단 많이 그다음에 이제 해도 횟수 자체도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예. 그 시장의 타이밍이 놓쳤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하. 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은 잘못하면 뭔가가 터진다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경제 불황의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전문가들은 어쨌든 금리가 그다 3.5% 4%까지는 올라가야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예. 현재는 1.5%에서 실은 0.25로 올리기도 더 힘든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그 달러의 약세는 달러 강세를 기대하기 힘든 거죠. 예. 아니 트럼프가 자기 물건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달러 약세 계속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역시 중요해 맞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달러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늘리고 이제 미국 내 기업을 더 확대한다는 정책이 계속 지금 유지될 걸로 보고 있어서 예. 어쩌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92.5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한 80달러 선까지 80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아하. 그러면은 이제 원화 대비 달러 환율도 이제 1,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긴 예전에 진짜 달러당 700원, 800원 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88 그렇죠. 올림픽 때 아마 거의 그랬죠.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환율 얘기하니까 네. 저는 화나는 점이 있어요. 네. 최근에 시판된 네. 아이폰 10 네. 네. 아니 미국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이렇게 환율도 떨어졌는데 말이에요. 아마 그분들 환율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가격을 책정한 게 아닌가.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판매 가격도 낮춰줘야 되는데 그분들 한 1,300원 정도로 하신다 네.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다 먹는 거죠, 뭐. 맞아요.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이 1,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면 아이폰 가격도 내려줘야죠. 그러면 110만 원이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원유 가격도 들썩거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원유 가격도 지금 원래 올 여름만 해도 $30 선이었는데 지금 벌써
$5를 돌파했죠. 오, 거의 많이 $60까지 올랐네요. 올라왔어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지난 2년 내 최고치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점차 지금 상승세로 돌아서는 방향이고요. 아하. 이미 올 여름에 이제 주요 경제학자들이 이제 원유 가격이 내년에는 $80를 넘어서 예. $120 선까지 상승할 것이라 이미 예측한 바가 있어요. 예. 오. 이게 달러 하락세랑도 연관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연관성이 있죠. 달러 하락세. 그렇지만 이제 원유 상승은 지금 달러 하락세뿐만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인 위험이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펙의 감산 그 두 가지 요소가 지금 아직 해결책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꾸준한 지속적인 상승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지정학적인 위기는 그 형제난 벌어진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 상황과 예.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도 어쨌든 석유 대국인데 지금 예. 계속 경제 위기가 있잖아요. 예. 두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영학적인 문제들이 이제 원유 가격을 좀 상승시키고 있죠. 아하. 미국의 셰일 가스가 이 전통적인 오페크 국가에서 나오는 석유 이거를 상쇄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펙에서 이제 감산 결정한 다음에 실제로 미국하고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에서 증산을 했는데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근데 아직 여전히 하루에 90만 배럴 이상 부족하다고 해요. 부족하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년 3월에 이뤄질 오펙 회의에서 이제 감산이 유지될지 증산할지에 따라서 그 전까지 어쨌든 계속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해외여행 무척 많이 가시는데 할증료 또 붙겠는데? 붙겠죠. 연말 지나면 이제 겨울 되면은 이미 겨울 됐죠. 조금씩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미국에서 통계 조작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네. 그 10월 신규 직업 창출 숫자를 발표했죠. 11월 말에. 그래서 총 지금 10월에 신규 직업 창출 숫자를 26만 1000개로 발표했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30만 5천 개보다 이제 20% 이상 감소된 수치죠. 이게 통계 조작은 아니고 예상보다 예상보다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업률은 이제 4.1%로 이제 유지가 됐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그러니까 10월에는 어쨌든 역대 세 번째로 96만 7천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했다고 하는데 한국도 좀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일을 하고 싶지만 이제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비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규 직업 창출의 품질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제 40% 정도가 레저와 호텔, 숙박업, 이제 서비스업 위주가 3분의 1이 넘은 거죠. 주로 그러면 파트타임이나 이런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얘기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오바마 케어가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오바마 케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들이 일주일에 30시간을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풀타임 직원을 빼고 그걸 다 파트타임 직원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예전에는 한 명이 한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일했던 사람이 이제 오바마 케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주가 업무 근무 시간을 줄여 나가니까 실제로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도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세 군데의 직장을 찾아서 다녀야 되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 직업 창출 숫자는 증가하겠죠. 그러나 똑같은 거죠, 실은. 과거에 일했던 거에 3분의 1씩 줄여 나간다고 하면 세 군데를 한다 해도 똑같은 근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으로만 이제 많아지는 일자리만 늘어난 것처럼 허수가 보이는 건데 실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 명이 2개, 3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전문성이라든지 숙련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닌 다 서비스업이죠. 다 대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겨울에는 더 파트타임 직종이 더 증가할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품질이 좋은 직업군들이 아닌 거죠. 아니 우리나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회사 끝난 다음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똑같은 상황이 미국에서도 벌어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미국이 실은 한국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런 오바마케어가 발효된 다음부터 이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최근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네. 그런 외신들도 네. 잘못된 팩트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 이제 주식 시장이 화랑이니까 이제 경제도 좋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나 경제 질적으로나 그 좋은 수치가 나온 경우는 지금 많지 않습니다. 아하. 아니 트럼프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거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트럼프는 조만간 탄핵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또 아직 저 감세 법안이 지금 거의 통과 직전이고 예. 어쨌든 그 법안이 통과돼서 일반 기업들에게 체감이 된 다음에 이제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하. 내년까지는 봐야 되겠군요. 그럼 내년까지는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아니 뭐 내년까지 해봤자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아직 취임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일자리 늘리기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 박근혜 때 많이 써먹던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농담처럼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왠지 이명박근혜의 전략과 전술을 많이 베낄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게 미국 이 통계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그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안에 이제 품질을 봤을 때는 네. 확실히 비슷한 거죠. 네. 예. 미국 경제까지 이렇게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 경제 또 한 번에 큰 파도가 몰아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생기는군요. 네, 2018년은 아마 올해보다는 훨씬 굴곡이 많은 많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원유가 120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정말 치명적일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2만 불이 넘어가는. 네. 그렇게까지 올라갈까요? 예. 오늘도 해외 팟캐스터 소식을 가장 먼저 이렇게 재밌게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팟캐스터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주시는 한국타거스의 이혁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삼척이라고 여기서 아주 서울에서 먼 그 망상 해수욕장을 갔다 왔습니다. 망상을 하시러? 네, 제 아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겨울바다인가요? 네, 겨울바다죠. 네. 그렇군요.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거기 삼척에서 유명한 게 물닭갈비라고요. 물닭갈비요? 네, 닭갈비에다 이렇게 국물이 들어간 그게 그런 게 유명하다고 있군요. 하네요. 네, 그걸 먹고 왔죠. 맛이 있을까? 조금 의심은 들긴 하는데. 술안주로는 완전히 그래요? 맛있는. 네.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국물 떡볶이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국물이 아주 많이 들어간 약간 닭볶음탕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아주 독특한 맛이죠. 우리도 삼척 한번 가야 되겠네요. 삼척 하면은 저는 그게 생각나는데 그 지역민들한테는 죄송한데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거밖에 생각. 그래서 실제 망상해수욕장에 이제 12시 이후에는 못 들어가고요. 그렇죠. 삼엄하죠. 아직까지도. 예.
아니 근데 겨울바람을 좀 많이 쐬셨나 봐요. 목소리가 약간 감기 든 듯한 네, 그런 목소리네요. 바람 맞았더니 감기에 걸려서.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더 열심히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신제품이 이제 오늘 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제 한국에서 기획을 해서 예. 이제 제품 드디어 오늘 나오죠. 저희가 오. 뉴포트 시리즈라고 타거스 캘리포니아라는 이제 한 단계 높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런칭하는 제품들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발표될 예정이죠. 아, 예. 한 단계 높은 프리미엄 제품이 타거스 캘리포니아라고요? 네, 타거스 캘리포니아라고 이름을 지었죠. 왜 캘리포니아입니까? 저희 회사 본사가 어쨌든 캘리포니아에 있고 예. 또 제품도 뉴포트 시리즈거든요. 뉴포트 시리즈도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이제 뉴포트 비치를 이제 그걸 따와서 이제 만든 아하. 제품군으로 볼 수가 있죠. 예. 아니 그게 한국에서 디자인한 모델 아닌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획을 했고 이제 예. 미국하고 이제 한국과 같이 디자인해서요. 이번에 선물 거래로 인해서 어쨌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하나하나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장점은 이제 넓은 저변, 이제 저변이 훨씬 넓어지겠죠. 예. 일반 기관 투자사들도 이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금융 당국 규제가 많아서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가 좀 제약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선물 거래로 인해서 이제 미국 내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합류해서 특히 이제 공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 이제 그래요? 뭐 공매도 및 레버리지 등을 통해서 이제 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동안 거래 어려움이 분명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BRR 이렇게 기준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편리해진 게 사실이죠. 그렇군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그 현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쉽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예. 하긴 선물 거래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변동성을 낮추는 취지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해지라고 하죠. 위기 리스크 해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이 써는데 실제로 CME 그룹의 이제 레오 멜라메드 회장도 이번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아주 와일드한 이 변동성을 좀 더 완화시킬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장담을 했죠. 아, 아니 그러면 이 대표님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그 상어 이빨이 네. 뭐 고등어 이빨이나 이렇게 조금 네. 날카로움이 무뎌지는 건가요?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단점으로는 그러니까 예상되는 거는 아직 그 부분은 변동성이 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예상들을 해요. 아, 예. 그래요? 특히 이제 오히려 그 비트코인 거래하지 않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만 의지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거라는 예측도 하거든요. 반대로. 어, 네. 상어 이빨이 더 날카로워질 네. 수도 있다. 네, 더 이 편차가 더 등락폭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물론 지금 이제 하루에 이제 등락폭이 이제 20%가 넘으면은 이제 거래가 중단되는 그 내역은 들어가 있지만 예.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일단은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공매 세력들이 이제 비트코인 실제 투자한 거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공매도를 이 선물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변동폭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선물 거래 이야기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게 네. 실제로 네. 실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올 연말 전까지는 네, 개설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12월 11일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어허. 그렇지만 이제 CME 그룹 시카고 상업거래소 웹사이트를 가시면 지금 한국어로도 아주 친절하게 잘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선물 거래 방식, 최저 금액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죠. 아하. 이 선물 거래가 미리 산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카고 상업 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 상징성을 갖게 되는 거죠? 상징성은 아무래도 좀 독특한 내용들이 좀 있죠. 이게 원래 선물 거래는 한 달이든 세 달이든 6개월이든 실제로 이제 현물을 받든 현금으로 받든 둘 중에 하나 선택권이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현물 거래만 진행을 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유를 선물로 이제 매입을 했을 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원할 경우에는 실은 원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집으로. 예.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원유를 직접 받지 않고 현금으로 이제 그 세틀멘트라고 하죠. 현금으로 이제 거래를 맺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의 경우에는 현금 거래만 이제 허용이 된다고 해요.
아, 비트코인을 보내주는 건 아니군요. 네, 현물 인도는 아직까지 이제 검토되지 않고 있고 예, 예. 대신 이제 비트코인 이제 기준 가격이 있어요. 아. 기준 가격이 이제 BRR이라고 하는데 기준 가격하고 예,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 실시간 지수 BRTI 두 가지가 이제 지금 CME 그룹 가시면은 그 가격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가격을 기반으로 처음 선물을 구매한 가격하고 실제 인도했을 때 가격 그 마진을 통해서 이제 수익이나 손실이 나는 거죠. 아하.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제 수업 시간에 좀 졸다가 네. 요 부분을 희미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시카고 상업 거래소의 선물 거래에 등장하는 품목들이 보면은 네. 곡식이라든지 그렇죠. 원래 곡식으로 시작했죠. 예, 쌀, 그리고 뭐, 네. 기름, 석유 네. 이런 검증된 네.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자면서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선물 거래를 한 이유가 그랬기 때문에요. 예, 네. 매우 중요한 물건인 경우에 네.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데 그 리스트에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네. 뭐 이거 자체만 보더라도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에서 인정한 것보다 더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의미가 크죠. 네. 실제로 이게 비트코인이 이해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애청자분들도요. 이 비트코인 도대체 어디까지 뜰 것인가? 이게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경제지의 절반은 다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저를 떠올리실 것 같아. 제가 또 오를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 뭐 이 대표님이랑 제가 네. 투자하는 거 말렸다고 네. PD가 아까부터 막 네.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냥 방송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투자 자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비트코인이 9,000달러를 돌파했죠. 네. 예. 다음에 만날 때 $10,000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 가격도 이제 16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7조가 넘죠. 18조 정도 되는 거죠. 어우, 장난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금융계 이제 2인방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를 합한 것보다 높아졌어요. 와하.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최고 경영자인 이제 로이드 블랭페인 사장님도 인터뷰에서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은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죠. 본인에게는 아주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최초로 어쩌면은 중앙은행과 이제 정부의 개입 없이 이제 커뮤니티 간에 상호 협의한 최초 화폐라고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 비해서요. 그렇군요. 아니 골드만삭스 CEO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건 스탠리 CEO는 뭐라고 합니까? 모건 스탠리 CEO도 이제 CNBC에서 인터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히 유행이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모든 금융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건가요? 최근 몇 달 사이는 확실히 그렇게 변했지만 아직도 JP 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몬 회장은 과거에 이제 최근이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튤립 예. 사태하고 똑같아서 아직 사기라고 아하. 얘기했죠. 예, 그게 아직 변하진 않은 상태죠. 아, 근데 왠지 이분은 네. 이 마지막 희망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에서도 인정을 했다는 것은 네. 이제 달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대신에 새로운 화폐, 커뮤니티들끼리 인정했음에도 이렇게 주류가 된 네. 비트코인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또 모르죠. 이분들도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지 이걸 이용해서. 아하. 자기들이 직접 네.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여성하고 이제 젊은층 대상으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시판하는 한국이 최초 런치하는 제품이죠. 예. 아니 그래서 이름이 조금 그런데요. 네. 타거스 삼척 뭐 이렇게 달아야지. 타거스 캘리포니아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아직도 미제를 좋아하시는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가 미국 회사라.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 공식 쇼핑몰부터 사은품 및 저희 제품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긴 미국 50개 중에 캘리포니아가 제일 크잖아요. 경제력도 네.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력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디자인했으면 뭐 타거스 서울 아니면 타거스 삼척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딱 좋을 텐데. 아, 이미 예전에 저희가 재작년에 기획한 거는 서울 백팩이 있어요. 아, 있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캘리포니아로 아하.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동네 이름 붙여도 되는데 타거스 신사 좋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번에 한번. 왠지 일본 신사 느낌이 들어서. 아이, 왜 또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 관련된 광고도
네. 인스타그램에 올라간다고 하셨죠? 예, 저희도 이제 인스타그램에 저희 이제 신제품 이제 광고할 예정이고요. 예. 일단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페이스북에서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대표님은 인스타그램이에요? 아, 요즘 또 대세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다라고 해서 저희 모델인 사나하고 루시도 인스타그램에 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게 네. 페북과 인스타그램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저희는 아직 안 해봤는데 대부분 해본 업체들 얘기는 예. 인스타그램이 더 낫다라는 아. 사진하고 어쨌든 비주얼이 더 강하니까 그렇군요. 어차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에 인수됐잖아요. 어차피 광고를 두 개를 다 올려도 되고요. 아하. 하나만 올려도 되고 근데 일단 저는 인스타그램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더 잘 돼 있으니까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나와 루시에게 네.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도 좀 네. 태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홈페이지에도 태그를. 아, 그렇죠. 이게 주식 초보자들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두 친구도 관심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뭐 저도- 저희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도-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